자,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자, 휴브에서 합격한 학생 중 일반고 내신 1.4대가 연세대학교 의대를 합격한 학생도 있었고요.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연세대학교 면접병에 3점대인 학생들도 합격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일반적이지 않죠. 일반적이지 않은데 합격한 학생들의 특징들은 바로 연세대학교에서 바라보는 평가 관점에 부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안내서에 나와 있는 평가 기준들은 뭐고 평가 기준에 적합한 합격 사례는 무엇인지 자세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 기준에 맞춰서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올해 블라인드 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연세대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나와 있는 평가 요소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평가 요소인 평가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는 평가 요소의 평가 항목을 종합평가 1과 종합평가 2로 나누어 있죠. 종합평가 1은 70%고 70% 반영되고 종합평가 2는 30%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평가 1의 항목을 보면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학업적 발전 가능성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이제 뭐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와 의지, 탐구 활동,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의지, 전공의 활동과 경험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학업에서의 성취의 발전 역량, 전공 기초 소양과 발전 가능성 70%입니다. 그런데 종합평가 2를 보면 자기주도적 실천 역량과 공동체 이론으로서의 실천 역량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나 자기주도성이나 경험의 다양성, 성실성, 협업 및 소통 능력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이 학업적 우수성과 상당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항목들을 갖다 한번 소개를 갖다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업 성취도죠. 학업 성취도에 대한 평가는 종합적 학업 능력, 추세적 발전 정도, 그리고 전공적 합성과 연계 등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3년간의 종합적 학업 성취도는 재학 기간 중에 평균적인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각 학년의 변화에 따른 성적의 변화를 함께 고려합니다. 정선평가에서 의미하는 3년간의 학업 성취도는 단순히 하나의 평균 성도 이해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과목 구분에 따라 학기별 분석 자료를 참고로 지원자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합니다. 이렇게 되죠. 뭐 고대하고 똑같죠. 3년간 우수한 성적을 갖다 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성적이 점차 향상된 경우에도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했듯이 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항목에 보면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과목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그 다음에 이제 희망 전공과 관련된 기본 과목은 어느 정도 이수했는가. 희망 전공과 관련하여 도전적인 과제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거와 관련된 합격한 학생의 우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수학원, 벡터 단원을 학습하면서 벡터의 활용에 관심을 가지고 탐구 활동을 함. 도서, 선형 대수학을 통해 부분 공간을 선형성을 만족하는 집합으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사례로 적분이 부분 공간이 됨을 증명함. 선형 대수학 2 강의를 통해 공간을 생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집합을 기저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에 성질러서 집합을 생성하고 독립인 원소들로 구성된 모임이 기저가 됨을 공간의 생성과 1차 종속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해할 수 있음. 또한 기저의 원소 개수를 의미하는 차원은 유일함을 보이고 기저가 무한집합인 사례로서 임의의 주기함수가 삼각함수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음. 이를 정리하여 MRI의 수학적 원리 탐구 보고서를 작성함. 특히 내용 중에 MRI에서 발생되는 전자기파를 푸리에 급수 변화를 통해 영상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주장하는 부분은 수학적 역량을 드러내기에 충분함.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 서울대학교를 간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급 수학을 갖다 공부하면서 스스로 찾아서 공부한 과정이 나타내는 우수한 사례겠죠. 다음에 이제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를 보겠습니다.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를 보면 자기주도성에 기반한 학업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 그러니까 도전정신과 실험정신, 지적인 호기심, 각종 교내 활동에 대한 열정 등이 표출되었을 때 의미 있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교과 수업에서 집중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스스로 탐구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어떤 교과목을 어떻게 선택하여 이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내 각종 대회에 참여도와 노력의 과정을 주도적으로 보여준 경우 동아리 활동이나 자율활동, 진로활동 등에서 보이는 진취성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배우려는 자세, 다양한 독서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지적인 관심사와 호기심 등에서 자기주도적 학업 역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랬죠. 여기서 이제 무슨 내용이 있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자기주도적인 태도로 노력하고 있는가?
교과 활동을 통해 지식의 폭을 확장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랬죠.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에 해당하는 한번 우수한 사례를 갖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사례입니다. 자기장을 이용한 온열 치료에 대해 발표하고 심전도 그래프를 더 자세히 이해하고자 거점 학교에서 고급 수학원을 이수하는 등 자주 다른 과목과 연계를 통해 생명과학을 학습했습니다. 생명과학부의 커리큘럼을 확인하며 교육과정에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화학 관련 과목들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문득 탈리도마이드 약품에 관심을 갖고 이성질체에 대해 공부하며 화학을 쉽게 학습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화학투 수업이 개설되지 않았기에 생명과학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을 모아 화학자율 동아리를 개설하여 일반 화학 강좌를 수강하였습니다. 이후 깁스 에너지를 이용해 포도당의 대서 과정을 연력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미카일리스 멘텐식을 이용하여 효소에 대해 수업 시간에 발표하며 화학과 생명과학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학습 활동은 후에 연구 중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학문 간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의대에 합격한 학생인데요. 어떻게 했죠? 자, 고급 수학원을 갖다 이수하는 등 자주 다른 과목과의 연계를 통해 생명과학을 학습했죠. 그러면서 화학을 갖다 쉽게 학습했던 기억이 떠올랐는데 이 학교에서 뭐가 개설되지 않았죠? 화학부 수업이 개설되지 않았으니까 스스로 뭘 했습니까? 화학 동아리를 개설해서 일반화학 공부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화학과 생명과학의 유기적인 탐구를 이어나가는 확장해 나가는 공부, 즉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갖다 스스로 찾아서 확장해 나가는 이런 자기주도적인 태도를 갖다 보이고 있는 우수한 사례가 되겠죠. 다음 항목을 보겠습니다. 탐구활동. 탐구활동은 고차원적인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탐구 능력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실험 실습이나 탐구, 연구활동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평가자는 그 과정에서 학문적 열정이나 지적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게 됩니다. 교실 수업과 수행평가, 주제탐구 및 프로젝트 학습 등과 같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등에서 탐구 역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항목 중에 이런 게 있죠. 각종 교과 탐구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결과물을 갖다 산출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한 친구죠. BN 왓슨과 애플 시리에 대한 영상을 보며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자연어 처리 기술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왓슨과 페이스북 메신저의 챗봇을 갖다 구현해보며 실용적인 한국어 NLP 모델을 구축하기에는 한국어 말뭉치의 수가 적으며 자연어 처리와 인공지능을 연결하는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해결해 보고자 조언과의 토의 끝에 선형외기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의도를 분류하고 개방형 대화를 하는 독립적인 한국어 NLP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영화 리뷰 말뭉치 데이터셋을 독투팩에 맞추어 전처리하고 트레이닝을 통해 단어 벡터를 생성하여 의도 분석기를 모델링하였습니다. 데이터를 긍정과 부정 발화로 분류하고 벡터 분석을 통해 트레이닝을 한 후 K폴드 교차 검증으로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 결과 문장 부호와 조사 등을 필터링하였을 때 낮은 정확도에 수렴하는 것을 보고 적당한 양의 말뭉치와 필터링 비율 간의 관계에 대한 필터링 알고리즘을 연구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어떻죠? 자연어 처리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탐구한 수준 높은 어떤 탐구 활동을 나타내는 컴퓨터공학부에 이제 진학한 학생의 탐구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창의적인 어떤 관점의 어떤 탐구 활동을 갖다 한다고 한다면 대학들은 되게 의미 있게 본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성실성입니다. 성실성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태도와 행동이며 또한 성실성의 가장 핵심적인 변별로 성실성을 지속하기 힘든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지속하는지도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관심 분야나 진로와 관련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도 일관된 모습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경험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하는 항목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SVM 오리 역전파 알고리즘은 기계학습에 빠져있던 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딥러닝에 대해 더 탐구하고자 인공지능 방과후 수업을 신청했으나 수강자가 없어 개설되지 않을 위기에 처했고 자연과학뿐 아니라 인문사회 국제계열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홍보하고 설득하여 수업이 열릴 수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오류 역전파 소스 코드를 실행하던 중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과 그것이 활성 함수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ReLU를 사용하고자 했으나 친구들 사이에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보자는 의견이 오갔습니다. 2주에 걸쳐 토의한 결과 경사를 곱함으로써 인공신경망 경사에 줄어드는 영향을 회복시키자는 의견으로 수렴되었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비용 함수가 변동을 계속하긴 하지만 함께 고안한 그레디언트 레인포싱 밸류 방법이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시킴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건 뭐죠? 개설이 안 될 위기가 있었는데 다른 계열 학생들까지 참여시켜서 이걸 갖다 하게 되었죠. 그래서 방과후 수업을 갖다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에 부딪혔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나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뭐가 있죠? 실패와 좌절을 겪더라도 어려움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평가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평가 항목이 잘 설명되어 있는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항목을 보겠습니다. 경험의 다양성. 경험의 다양성은 학교 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겪거나 활동하면서 얻는 성장 과정 및 결과이며 경험의 습득 과정에서 사회 경제적 배경을 차단하기 위해 학교 교육 내 경험으로 한정하여 평가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게 뭐죠? 독서 활동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지식과 문화적 소양을 쌓았는가. 그래서 이제 대학들의 평가 항목 중에 하나는 뭐가 있죠? 꼬리물개 독서를 통한 이런 항목들이 나와 있죠. 그런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AL 수업 시간에 미국의 남북전쟁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에 대해 공부하며 국가의 역할에 의문이 들어 국가란 무엇인가 플라톤의 국가론을 읽고 올바른 국가를 위해 시민의 가치관 형성과 정치 참여가 중요함을 깨닫고 정치 철학에 흥미가 생겨 ASG 수업으로 사회학 이론 도덕적 딜레마 재미있는 경제 토론방을 수강함. 이 수업에서 마이클 샌델의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를 읽고 토론하며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에 대해 심층 공부를 하고 그 연장선상으로 왈저의 정의 영역, 스테판 미롤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등을 찾아 읽으며 자유주의로 인한 사회적 빈틈을 메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정부가 해야 할 의무와 역할에 대해 깨달음. 오염 배출권 거래제, 소수 집단 우대 정책, 배아줄기 세포 연구 등을 주제로 한 토론에 참여하며 특히 오염 배출권 거래제는 환경 문제에 대해 자본주의 시장의 인위적인 논리로서 접근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옳지 못하며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 도덕적 면죄부를 제공한다는 점을 비판함. 이렇게 이제 꼬리물개 독서를 통해서 우수한 사례라고 보여줄 수 있죠. 다음 항목을 보겠습니다.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력입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력은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며 교과 활동 과정에 드러난 창의적인 발상과 교내 다양한 활동 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및 성과를 확인합니다.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일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는가, 주어진 교육 환경을 극복하거나 충분히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이것이 이제 평가 항목이었죠. 자, 이제 경제 수업을 들으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시장의 변화를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 싶었으나 경제 교과 과목에선 관련 설명이 많지 않았습니다. 경영경제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모으고 선생님께 말씀드려 노동경제나 미시경제에 관한 방과후 수업 개설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방과후 수업이 개설되진 않았지만 이를 계기로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경제학 자율 동아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며 K무크의 경제학 첫걸음 파트 1 미시경제학과 파트 2 거시경제학을 1년간 듣고 각자 관심 있는 주제의 논문을 찾아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이 실업과 임금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자 아체모글러 앤 아우토의 연구를 요약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수학, 통계학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기가 쉽지 않았고 이 경험을 통해 경제수학과 통계학 학습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후 K무크 통계학의 이해를 들며 연구의 내용을 이전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고 기술 발전이 임금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과정을 알게 되면서 기술 발전을 고려한 교육, 취업 정책을 탐구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에 겪게 되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겼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뭘 들었죠? K무크의 통계학 이해를 들으면서 그 논문 내용을 갖다 이해하고자 노력을 했죠.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찾아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나타내는 어떤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항목,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 연세대학교에서 얘기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종합평가 1과 종합평가 2가 인성인 것 같지만 인성에 나와 있는 그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실성, 이런 자기주도성 이런 부분들을 잘 보면 이 부분도 뭐하고 연관되어 있죠? 다학업적 역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 핵심은 학업적 역량을 갖다 얼마나 잘 나타내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하는 과정을 나타냈을 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종합평가 1이나 종합평가 2에서 좋은 어떤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